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었던 내용들 살짝 상기시켜 드릴 테니까 한번 봅시다. 곱셈 정리에 대해서 얘기해 드렸고, 곱셈 정리에 대해서 얘기해 드렸고, 자, 덧셈 정리에 대해서도 우리가 일부 배웠습니다. 일부가 아니죠. 싹 다 배운 겁니다. 자, 결국에는 덧셈 정리 같은 경우에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A라는 사건이 일어나거나 B라는 사건이 일어날 때의 P의 확률이 어떻게 되느냐라는 건데, 벤 다이그램을 살짝 그려봤었을 때, 자, 지금처럼 겹쳐지는 부분이 있는 상황이 있다라고 치면은, 자, P의 A라는 녀석과 P의 B라는 녀석에서 뭘 빼준다? P의 A 교 B를 빼주면서 문제를 해결하더라. 그런데 뭐가 되면 서로 배반 사건이 되게 되면, 만약에 A라는 녀석과 B라는 녀석이 서로 공집합이라서 전혀 겹쳐지는 부분이 없는 이렇게 배반 사건이 된다라고 하면 뭐다? 얘가 0이 되더라. 뭐 이렇게 얘기했고, 그다음 두 번째입니다. 자, 곱셈 정리가 그러면 도대체 뭐냐라고 얘기하면 이런 거죠. 조건부 확률이 먼저 등장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P, 자, A 교 B를 하는 거야. 근데 PA 교 B는 A도 일어나고 B도 일어났다는 얘기야. 동시에 일어났다는 얘기거든. 그러면 동시에 일어났었을 때 얘 계산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P의 A 바 B입니다.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예요? 얘는 의미하는 바가 A가 있고요, B가 있어요. A가 있고 B가 이렇게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얘가 의미하는 바는 여기에서 전체 비율이 이렇게 있을 때, 전체 비율이 이만큼 있을 때, 누가? 요 녀석은 P의 뭐예요? B 중에, PB 중에 누가 해당하는 부분이야? 요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이야. 그래서 P의 A 교 B로 계산을 한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대체? 그래서 뭐가 제한이 된다? 이제 표본 공간이 딱 축소가 된다는 얘기예요. 표본 공간이 축소된다라는 얘기야. 축소가 되면서 얘를 구하는 방법은 얘가 되는데, 얘가 누구랑 연결이 되느냐? 얘는 의미하는 바가 어때요? 이게 의미하는 거야. B가 일어났었을 때 전제에서 A가 일어날 확률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 여기다 그럼 뭘 곱해주면 되겠어요? PB를 곱해주면 됩니다. PB고, PB가 일어났었을 때 A가 일어나는 거라서 얘가 교집합이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해되시죠? 자, 그럼 봐봐. 두 번째야. 비슷하게 PA예요. PA랑 누구랑 곱해주면 되느냐? A가 일어난 전제 하에서 B가 일어날 확률을 곱해주면 얘가 된다는 얘기고, 결국에는 우리가 교집합일 때의 확률을 곱을 이용해서 표현하는 거기 때문에 곱셈 정리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한 가지 더. 자, 이번에는 뭐가 될 거냐? 이게 이런 일이 있어. 내가 PA랑 PB를 곱해서 곱셈 정리를 이용하는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자, PA라는 거나, 자, B가 일어났었을 때 A가 일어나는 거나, 자, B가 일어나지 않았었을 때 A가 일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주사위를 던지는데 처음에 짝수가 나왔어. 두 번째 짝수가 나오는 게 앞에 짝수가 나왔었을 때랑 영향을 주나요, 안 주나요? 서로 그 다음 사건에 영향을 주지 않는 그러한 경우에 우리가 이게 정입니다. 얘가 정입니다. A와 B가 뭐다? 동립입니다. A라는 사건과 B라는 사건이 서로 사건 A, B가 독립이라는 얘기야. 근데 독립이면 의미하는 바가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되거든요. 자, 봅시다. 결국에는 PA라는 녀석이라 우리 이거 어떻게 구한다고요? 표본 공간 자체가 PB가 됩니다. PB가 되는데 거기에 PA 교 B가 되면서 어제 우리 일요일날 얘기했죠. PA 교 B가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야. 아, P의 A 교 B라는 녀석이 결국에는 동시에 일어나는 그 사건이 PA랑 PB를 곱하면 만들어지더라. PA랑 PB를
곱하면 만들어지더라 라는 얘기고, 이 조건을 만족할 때 독립이다라는 얘기고, 독립이면 얘를 만족하는 거고, 그리고 이 조건을 만족하면 독립이 된다는 얘기니까 서로서로 필요 충분 조건이고, 따라서 이 정의 대체에서 이걸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게 활용도가 더 높아요. 동시에 일어난다. 동시에 일어나는 해당하는 이런 부분들을 결국 곱하기로 표현이 되는 거고, 자 똑같죠? 얘가 뭐예요? PA B인데 그냥 얘가 뭐랑 동일했어? 독립이면 PA랑 동일하는 거잖아. 오케이? 됐어? 그걸로 바뀐다는 얘기야. 독립이다. 독립이면 그렇게 되는 거고, 만약에 그게 아니야. PA 교비가 PA 곱하기 PB가 곱했는데 되지 않으면 A와 B는 무슨 상황이냐면 종속인 상황이 됩니다. 그렇죠? 간단합니다. 이게 다예요. 우리가 했었던 내용들은 이게 다고, 얘를 이제 문제 녹여내서 문제 해결하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한번 예를 들어서 한번 확인해 보고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보시느냐 하면 자, 거기 봅시다. 기본 문제 7-10번 살짝 볼게요. 기본 문제 7-10번. 자, 기본 문제 7-10번은 4개의 스위치를 가진 회로가 있다라고 되어 있고, 각 순간에 스위치가 열려 있을 확률이에요. 자, 쭉 가서 여기에 회로가 하나 있죠. A 회로가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쭉 가서 병렬로 연결되어 있네요. 병렬로 연결되어 있는데 얘가 B 회로가 열려 있고, C 회로, 여기 스위치가 열려 있고, 이렇게 쭉 가는데 이쪽에 쭉 가면, 자, D가 열려 있어요. D가 열려 있는 이러한 상황입니다. 자, 각각의 확률이 나와 있네. A가 B가 C가 D가 각각 열려있는 확률이 0.5가 되고 0.4가 되고 0.7이 되고 제일 마지막에 0.6이 되는데, 자 보세요. 자, 첫 번째 묻는 게 뭐냐? A 또는 D가 열려있다. 얘들아, A 또는 D가 열려있을 확률을 묻는 거잖아요. 맞죠? 그냥 또는이니까 합집합이고, 합집합이기 때문에 반드시 뭐 해주셔야 돼? PA 따로 PD 따로 더하는데 당연히 이거랑 이거랑 더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여기서 뭐다? P에 A 교 D를 계산을 해준다라는 얘기야. P에 A 교 D를 계산을 해주시는데, 문제는 PA랑 PD는 나와 있어요. 얼마로 나와 있느냐? 0. 얼마? 5로 나와 있고, 얘가 0.6으로 나와 있는데, 문제는 이거야. 끝에 읽어봐봐. 이거를 구할 방식이 거기 적혀있잖아. 끝에 뭐라고? 각 사건이 뭐다? 독립이다 라고 되어 있죠. 각 사건이 독립이다. 그래서 얘는 뭐가 돼요? PA랑 누구랑? 그렇죠, PD를 곱하면은 이 교집합 동시에 일어나는 게 곱하면 된다. 그래서 곱하면 되는 거니까 얘랑 곱하면 되는 거라서 0.3이 되겠죠. 따라서 0.3이 빠질 거니까 계산해 주시면 0.8이 되더라. 0.8이 되더라. 0.8이 집에 가기 싫은가 봐 오늘. 0.8 여기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B와 C가 열려있다. 2번 봅시다.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B도 열려 있고 C도 열려 있다. 이렇게 표시할게요. B도 열려 있고 C도 열려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얘는 뭐 해주면 된다? 얘랑 곱하면 되겠죠. 무슨 말이겠어? 왜? 독립이라 했으니까 교집합을 구하는 방식이 전제로 깔려 있는 거야. PB 따로 PC 따로 곱하면 되는 거라서 0. 얼마가 된다? 28이라고 얘기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봅시다. 세 번째 봅시다. 세 번째 보면은 A 또는 B가 열려 있거나 A 또는 D가 열려 있거나, 맞죠? 열려 있거나 여기 요 부분입니다. A 또는 D가 열려 있거나, 근데 거기 보시면 A와 D는 닫혀 있지만 A와 D는 닫혀 있어요.
A와 D는 닫혀 있다는 얘기야. 얘도 닫혀 있고 D도 닫혀 있어요. 그럼 생각을 해. 닫혀 있지만 B, C는 열려 있다. B와 C는 열려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B와 C는 열려 있다. 전부 다 뭐예요? 교집합이 난무하죠. 전부 다 만족해야 돼요. 얘도 만족하고 얘도 만족하고 얘도 만족하고 얘도 만족해야 되는 거야. 이까지 이해되시죠? 자, 근데 이 생각을 해야 돼. 내가 이거의 확률을 구하는 데 있어서 쌤, 얘랑 얘랑은 절대 겹쳐질 수 없습니다. 왜 그렇죠? 라고 얘기하면 생각을 해봐. A랑 교집합 D의 여집합은 기본적으로 뭘 품고 있나요? A 합 D의 바깥에 있는 거야. 바깥에 있는 상황인데 어찌 얘랑 얘랑 겹쳐지는 부분이 있겠어요?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얘랑 얘랑은 기본적으로 교를 하면 어차피 겹쳐지는 부분이니까 더 이상 배반인데 더 겹쳐졌기 때문에 얘랑 얘랑은 아예 배반이라서 뭘 해주면 되겠어요? 여기 있는 거 따로 여기 있는 거 따로따로 더해주시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따로따로 더해서 계산해 주시면 된다는 얘기고, 자 얘는 교집합이 아니라 뭔 소리야? 더해주면 된다는 얘기야. 자, 얘 어디 있어요? 아까 전에 구해놨는데 여기 구해놨죠? 얼마야? 0.8입니다. 오케이? 0.8이다라는 거. 오케이? 잘했어요? 얘는 0.8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가 되느냐? 두 번째는 자, 여기서 보시면 보세요. 이제 그렇다라면은요 0.8이 되는 상황인데 얘가 아니고 얘가 되는 건데 봐봐. 잘 들어보세요. 지난 시간에 이 얘기를 좀 했습니다. 어떤 얘기를 조금 해줬느냐. A와 B가 독립이야. 그럼 독립이면 얘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모든 것들이 전부 다 독립이야. 여집합도 독립이고 이거에 하나씩 여집합이 되는 것도 독립이고 B의 여집합이랑 A랑 독립이고 다 뒤집어진 거 자체도 전부 다 독립이야. 독립. 그럼 여기 있는 거 전부 다 독립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독립입니다. 그러면 자, 가봅시다. 그러면 이제 이러한 상황이 있을 텐데 잠깐 뭐지? 닫혀 있지만 저렇게 되는 거니까 봐봐. 뭘 한번 해볼까? 방법이 어떻게 있겠어요? 보세요. 계산 다 하시면 됩니다. 다 하시면 돼요. 이 계산 어떻게 할 것 같은데? 싹 다 곱해도 되겠지. 이해되세요? 싹 다 곱하면 됩니다. 어떻게? A의 여집합이 있죠. 0.5입니다. D의 여집합 얼마가 돼요? 0.4가 됩니다. 그러면 0. 얼마? 5, 0.4. 그 다음에 B가 0. 얼마니? 0.6. 0.4구나. 얘가 0.8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오케이? 이거를 싹 다 곱하면은 편하게 저렇게 하면 된다는 얘기야.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동시에 다 만족하는 거니까 독립이니까 다 곱해서 계산을 해도 되고 경우에 따라서 이렇게 하는 친구들도 있겠죠. 쌤 저는요 쟤를 쪼개가지고 누구랑 동일할 거냐면 자 얘를 한 덩어리로 볼 수 있으니까 독립이라서 교집합한 것들도 어차피 독립일 수밖에 없어서 P 얼마나 되는가? PA 교 D에 여집합한 거랑 P에 비교 C를 계산한 거나 동일할 거니까 어차피 이거 계산하면 얼마가 돼요? 얘랑 곱하면 됩니다. 0. 얼마가 됐다? 뭐야? BC면 0.8이 아니죠. 0.8이 아니라 0.7이죠. 0.7입니다. 그래서 0.28이 되는 거고 얘는 이거는 또 누구랑 동일할 거냐? 잘 보세요. 얘는 아까 전에 얼마 구해놨어? 0.8을 구해놨는데 합집합이 0.8이면 그거의 여집합은 얼마가 되겠어요? 0.2가 되는데 이거를 바탕으로 얘를 푸나 아니면 이렇게 곱하나 다른 게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전혀 없습니다. 곱하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결론은 이거야. 딱 결론은 이겁니다. 독립인지 종속인지 합집합인지 교집합인지 본인 스스로 판단하고 난 다음에 적용만 잘 하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그리고 이거 곱하면 얼마가 되는데? 얼마가 되죠? 0.058인가? 0.058이죠. 058입니다. 됐어요? 그럼 얘랑 계산해 주면 되겠지. 0.858이 되겠죠. 오케이? 잘했어요?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아, 858이 아니죠. 6이죠. 아이씨. 미안. 6입니다. 그래서 0.056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자, 그래서 다 곱해 주시면 된다 라는 얘기고 앞으로 넘어갑시다. 7-9번 볼게요. 자, 7-9번에 보면 A의 명중률이 0.6이고 B의 명중률은 0.8이다. 자, A의 명중률이 0.6이야. 명중률이 있고요. B의 명중률이 0.8이다 라고 되어 있는 상황인데 두 사람이 동시에 쏠 때 그러면 얘랑도 어차피 얘가 명중하나 서로 영향을 안 끼친다고 보고 들어가는 거예요. 자, A와 B 모두 명중할 확률이야. A도 명중하고 B도 명중할 확률이니까 뭐 해주면 돼? 0.6 곱하기 0.8 해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 두 번째 A는 명중하고 B는 명중하지 못할 확률이니까 A는 명중하고 B는 명중하지 못할 확률이니까 얘는 PA랑 누구랑 곱해주면 되겠어요? PB의 여집합에 해당하는 확률을 곱해주면 되는데 그냥 0.6 곱하기 0.2 하시면 되는 거고 세 번째 하지 않겠습니다. 네 번째 봅시다. 네 번째 어떻게 한다고? 다시 얘기할게. 합집합이야.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 어떻게 구한다고? PA랑 PB가 되는데 얘는 특수하게 어떤 상황이야? A와 B가 독립인 상황이니까 교집합 대신에 PA 곱하기 PB로 대체해서 적어도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따로따로 더하고 난 다음에 0.6 더하기 0.8 하고 난 다음에 0.48을 빼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그 계산해 주시면 얼마가 되느냐면 0.92가 됩니다. 0.92가 될 수밖에 없더라. 넘어가서 이제 7-11번 봅시다. 자, A에는 붉은 공 5개, 흰 공 3개가 들어있어요. A에는 자 이렇게 있는데 붉은 공이 몇 개 들어있느냐면 5개 들어있고 흰 공이 딱 몇 개 들어있느냐면 3개 들어있대. 자, 그 다음 주머니 B가 있어요. 주머니 B에는 붉은 공과 흰 공이 각각 들어있는데 여기 4개 들어있고 6개 들어있어서 총 10개가 있는데 자, 주머니 A에서 1개의 공을 주머니 B에서 임의의 2개의 공을 꺼낼 때 얘들아 그러면 여기서 꺼내는 거랑 여기서 꺼내는 거랑 서로 사건에 영향을 줘 안 줘? 절대 안 주겠죠. 절대 안 주는 건데 문제는 이거야. 2분의 1이 붙는다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왜? 거기에서 보면 2분의 1이 붙어야 되겠죠. 여기 같은 경우에는 자 뭐야? A 주머니에서 임의로 1개, B 주머니에서 임의로 2개의 공을 꺼낼 때 선택하는 게 아니네. 둘 다 해야 되는 거네.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좀 해봅시다. 그러면 여기에서 하나를 꺼내는 거니까 10C 1이 되게 10C 1이네. 8C 1이죠. 8C 1분의 여기에서 뭐를 꺼내야 되느냐 하면 모두 불구고 꺼내야 되니까 5개 중에 하나 꺼내야 되겠네. 됐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다? B에서 임의로 2개를 꺼낸다. 2분의 1을 왜 붙이지 않느냐 하면 뭐 상관이 없잖아요. 얘 하는 게 아니라 모두 다 일어나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A에서 붉은 공 일어나야 되고 B에서 붉은 공 일어나야 되니까 양자택일이 아니죠. 얘는 그냥 동시에 곱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8개 중에가 아니라 얘는 10개 중에 2개 뽑아야 되겠네. 10개 중에 2개를 뽑고 4개 중에 2개를 뽑으면 되는 거니까 이게 불불이 등장한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자 2번 봅시다. 2번에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
A에서 임의의 공을 한 개 꺼내서 B에 넣은 다음에 주머니 B에서 한 개를 꺼낼 때 이 공이 붉은 공인 확률을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 그냥 우리가 하듯이 그냥 하시면 돼요. 자, A에서 꺼내는 거야. A에서 한 개를 꺼냅니다. 한 개를 꺼내는데 A에서 한 개를 꺼낼 때 이게 붉은 공일 수도 있고 아니면 흰 공일 수도 있으니까 붉은 공일 수도 있고 흰 공일 수도 있는 상황이고 이거를 다시 어디다 집어넣는다? B에 집어넣는다는 얘기죠. 얘를 각각 B를 집어넣는다라는 건데 자 서로 무슨 사건인가요? 위에 있는 사건과 아래에 있는 사건은 교집합에 전혀 없는 서로 배반입니다. 따라서 배반이기 때문에 위에 있는 사건의 확률과 밑에 있는 사건의 확률을 어떻게 각각 구해가지고 더해내시면 된다는 얘기고 자 B에 넣었어요. B에 넣었을 때 어떻게 되느냐 B라는 녀석이 빨간색 공이 5개 들어있고 흰 공이 6개 들어있으니까 여기서 뽑아야 되는 거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빨간색 공이 4개 있는데 흰색 공이 7개 있는 상황이니까 자 여기서 이제 뽑으면 되겠죠. 자 첫 번째부터 봅시다. A에서 한 개를 꺼냈어요. 근데 붉은 공이 나왔대요. 그러면 얼마나 되는데? 8분의 5 합시다. 8분의 5입니다. 8분의 5에다가 이제 여기에 들어갔죠. 또 한 개 꺼내는데 뭐가 나와야 돼요? 붉은 공이 나와야 되는 거니까 11개 중에 누가 되더라? 5가 되더라. 끝. 첫 번째 거 끝났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봅시다. 자, 두 번째는 8개 중에 몇 개를 꺼낸다? 3개를 꺼내는데 11개 중에 몇 개? 4개가 되겠지. 이거 각각 계산해서 더해주시면 답이 나옵니다. 됐죠? 다 됐어요.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 거기 봅시다. 7-12번 봅시다. 자, 주머니에서 흰 공 2개와 붉은 공 3개가 들어있다 라고 돼 있네. 자, 7- 12번이야. 우리가 그냥 문제 풀듯이 붙이면 돼요. 자, 7-12번에 흰 공 2개와 붉은 공 3개가 들어있어요. 흰 공 2개와 붉은 공 3개가 각각 들어있는 상황인데 이 주머니에서 임의로 한 개의 공을 꺼내는 거를 A에서부터 B, A 이런 순으로 꺼낸다는 얘기고 자 문제에서 먼저 흰 공을 꺼내는 것이 이긴 것이라고 한다 라는 얘기니까 자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을 했었을 때 흰 공이 꺼내지면 뭐가 된다? 이긴다라는 얘기죠. 자 꺼낸 공을 다시 넣지 않을 때 첫 번째는 뭐예요? 비복원이죠. 그러면 자 얘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이길 수가 있느냐라는 건데 자 봅시다. A가 있고 여기 B가 있어요. B가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 여기에 A가 있는 상황인데 자 봐봐. A가 첫 번째 이길 수도 있잖아요. A가 첫 번째 그냥 흰 공을 꺼낼 수도 있고 A가 첫 번째는 붉은 공 꺼내고 B가 이기면 안 되니까 붉은 공 꺼내고 그 다음에 여기 A가 다시 흰 공을 꺼낼 수도 있고 자 A, B, A 그 다음에 B가 있을 텐데 붉은 공 꺼내고 붉은 공 꺼내고 붉은 공 꺼내면 무조건 얘가 흰 공을 꺼낼 수밖에 없잖아요. 왜냐하면 붉은 공은 3개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이 케이스에서는 되지 않고 따라서 몇 회 1회 3회에서 1회에서 하거나 3회에서 하는 경우밖에 없다는 얘기고 첫 번째 봅시다. 1회에서 꺼내는 방법 몇 가지가 된다? 5개 중에 뭐예요? 2가 되겠지. 5분의 2 되는 거 알겠죠? 자 5분의 2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3회에서 하는 경우는 뭐가 되느냐? 5분의 3이죠. 일단 붉은 거 꺼내야 되고 붉은 거 하나 빠졌고 전체 개수도 하나 줄었으니까 4분의 2죠. 자 붉은 거 꺼냈는데 제일 끝에 흰 공 꺼내야 되는 상황이니까 이제 뭐가 된다? 3개 중에 2개 꺼내면 되겠지. 오케이? 이런 식으로 해서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3, 2, 2, 4니까 5분의 1이라서 2개 더해주면 5분의 3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꺼낸 공을 다시 넣을 때 3회 이내에 시행해서 A가 이길 확률을 구해보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2번은 뭐예요? 복원이죠. 2번은 복원이 되는 상황이고 복원이기 때문에 그냥 다시 보고 넣고 한다는 얘기야. 그러면 A가 있고 3회 이내잖아. A가 1회 이길 수도 있고요.
A, B, A가 되는 거니까 3회에 있는 이기는 경우밖에 없다는 얘기고 1회 바로 이기려면 5분의 2가 되겠고 두 번째는 5분의 3이죠. 다시 넣습니다. 또다시 5분의 3이죠. 붉은 공 꺼내고 제일 마지막에 붉은 공 꺼내고 제일 마지막에 흰 공 꺼내면 되는 거니까 얘도 마찬가지 5분의 2가 될 거니까 이거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끝. 오케이? 됐어요?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더라 라는 얘기입니다. 되더라. 자, 마지막입니다. 자, 이제 이번에는 뭘 할 거냐? 독립시행의 확률입니다. 독립시행의 확률입니다. 자, 독립시행의 확률은 키워드가 딱 두 개입니다. 반복, 그 다음에 확률이 유지된다는 얘기야. 확률이 유지됩니다. 반복이고 확률이 유지된다는 얘기야. 자, 뭐 한다고? 반복한다고. 이게 중요합니다. 반복하는데 사건이 일어날 일정한 확률이 같다라는 얘기야. 확률이 변함이 없다, 확률이 일정하다. 이 두 가지가 키워드가 되는데 내가 얘기를 해줄게. 자, 어떤 시행이 있어요. 어떤 시행에서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이 P야. 확률이 P로 뭐다? 고정되어 있습니다. 오케이? P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 독립시행의 확률이 뭐냐? 이렇게 되는 거야. 자, n회의 시행 중에 n회의 시행 중에 자, 독립인 사건 A가 R회 일어날 확률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느냐 하면 통틀어서 독립시행의 확률이고, 자, 다 외울 필요 전혀 없고요. P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P로 고정되어 있는 확률이고, 자, 뭐에? N회의 시행 중에 몇 회? R회가 일어나는 횟수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반복이고 여기서 최종적으로 횟수에 관련된 내용이 되는데, 자, 이거 봅시다.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주사위를 던지는 거야. 시행이죠. 어떤 시행에서 주사위를 던집니다. 덤짐이 아니고 던집니다. 어떤 시행에서. 오케이? 됐죠? 주사위를 던지는데 짝수의 눈이, 짝수라고 하면 좀 그러니까 3의 배수의 눈이 나올 확률 고정되어 있죠. 얼마로 고정되어 있는데? 3분의 1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3분의 1로 3의 배수의 눈 하면서 3분의 1이라는 숫자가 고정되어 있습니다. 맞죠? 3, 6밖에 없으니까 얘가 고정입니다. 됐죠? 고정되어 있는데, 자, 주사위를 내가 5번 던지는 거야. 5회 던졌을 때에 5회 던질 때 시행을 몇 회 한다? 시행을 5회 하는 거야. 5회 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런 거야. 그 사건 A가, 즉 3의 배수의 눈이 3회 나오는 확률이 얼마가 되느냐? 뭐예요? 횟수에 대한 확률입니다. 독립시행의 확률은 횟수의 확률입니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 독립시행의 확률이고, 독립시행의 확률은 근데 말만 이렇게 좀 거창하게 적혀져 있다 뿐이지 다 했었던 거야. 다 했었던 건데 잘 보세요. 자, 5회의 시행에서 3의 배수의 눈이 첫 번째 시행에서 두 번째 시행에서 세 번째 시행에서 나올 수도 있고 끝에는 안 나올 수도 있겠지. 이거 555xx가 되겠지. 그러면 자, 3분의 1이 몇 번? 3번. 그게 아닌 3분의 2가 몇 번? 2번. 납득하세요? 됐죠? 맞죠? 자, 5x 그러면 얘 또한 3분의 1이 3번 x가 몇 번? 2번이니까 똑같단 말이야.
오케이? 다 됐나요? 그러면 필요한 게 뭐냐? 이 생각을 하셔야죠. 여기에 들어있는 이 상황이 몇 개, 상황의 개수가 몇 개 나오는지가 중요하잖아. 그래서 상황의 개수를 곱해주면 됩니다. 곱해주면 됩니다. 적을 필요가 없잖아. 상황의 개수가 몇 개가 되는데 555xx니까 이거는 같은 것들이 있는 순열이네. 5팩토리얼 3개 같고 2개 같으니까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죠.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얘를 뭐로 적을 수도 있어요. 조합으로 적을 수 있겠지. 5C3으로. 오케이? 얘를 이제 종합적으로 적으면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아, 이게 독립시행의 확률이에요. 독립시행 확률의 특징이 뭐다? 반복한다. 그 다음 두 번째 확률이 일정하다. 그런데 묻는 게 뭐다? 횟수에 대한 확률을 묻는다. 독립시행의 확률이고, 독립시행의 확률인데 뭐 다 할 수 있어요. 어렵지 않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정리를 해주시면 얘가 되겠죠. 그러면 5시 3번 일어나야 돼. 3의 배수의 눈이 3번 일어나는데 각 시행마다 확률이 다 동일하죠. 3분의 1에 3승 곱하기 3분의 1이 3번 일어나면 3분의 1은 몇 번 일어나야 돼? 2번 일어나야 되겠지. 이게 답입니다. 오케이? 이런 방식으로 정리해 놓은 게 독립시행의 확률이고 이게 왜 중요한데? 라고 물어보면 우리가 오늘 하겠지만 이항분포랑 연결이 됩니다. 얘는 오늘 하겠지만 이항분포로 연결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오케이? 이항분포가 중요하니까. 됐어? 자, 저까지 이어진다는 얘기야. 조금 쉬었다가 이제 요거에 대한 내용 조금 더 정리해 줄게요. 좀 쉬었다.